여기 해외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 자랑거리가 된 시장들. 지금 휙 한번 둘러볼까요? 걷기 좋고 위생적인 네덜란드의 알베르트 코이프 시장.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어조림, 더칭 해링은 꼭 맛봐야 할 별미 중 별미라네요. 이번엔 브라질입니다. 쇼핑과 만남의 명소라는 상파울로 중앙시장. 높게 쌓은 과일탑이 참 다채롭죠. 질서정연하게 진열된 먹거리까지 백화점은 저리 가라. 진열의 최강자로 인정합니다. 자, 끝으로 여기는 독일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 시장, 윈헨의 빅투알리엔 시장인데요. 숲속 자연에서 맥주 한 잔의 여유. 주인은 바뀌어도 파는 품목이 유지된다는 시장. 이익보다 전통을 우선시하는 모습 정말 멋지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독특한 진열법이 눈에 띄는 세계 각국의 명품 전통시장들. 과연 그 생존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해외 시장처럼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앞으로 쭉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해외 전통시장을 통해 알아보는 성공 비법.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독특한 진열법과 오랜 시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그들의 성장 노하우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외 전통시장 이야기를 전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시장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시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특한 진열 방법으로 성공을 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전통시장들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강의만 잘 눈여겨봐도 그 시장의 성공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상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멋진 강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랑주입니다. 오늘은 해외 전통시장에서 배우는 특별한 진열의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시장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산미구엘 시장입니다. 산미구엘 시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점 하나하나 찬찬히 둘러보니 진열 방법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모든 식재료를 1유로에 파는 한입 음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다양한 스페인 음식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 접시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정하기가 정말 힘이 드는데요.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해 연어를 파는 매장은 올리브를 연어로 감싸고 이쑤시개를 꽂아 한 입에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 한 개씩 팔고 있었습니다. 하몽도, 소세지도, 베이컨도, 만두도 모든 매장들이 1에서 2유로 정도에 먹을 수 있는 한입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10유로만 있으면 10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유로 소포장 음식을 파는 곳에서는 각종 크기의 선물용 상품들도 함께 진열되었습니다. 일단 1유로를 내고 맛을 보게 한 다음 100유로를 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을 돌아서 쌀을 패는 매장을 갔는데요. 냄비도 함께 팔고 있었습니다. 1에서 2인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냄비인데 빠에야 요리에 들어가는 기름과 쌀, 소스를 쟁반 위에 올려서 포장을 해서 선물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깜찍하고 상당히 귀여워서 저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이 빠에야라는 요리는 에스파냐의 전통 요리로서 여러 가지 해산물 재료로 볶아서 만드는 볶음밥의 일종입니다. 빠에야라는 이름은 바닥이 넓고 둥근 모양의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프라이팬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팔고 있는 빠에야 냄비는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전통적인 빠에야는 지름이 1m가 넘는 큰 원형의 냄비로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장작불을 지펴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넣고 밥과 함께 볶아 먹는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맛있는 빠에야를 먹고 돌아갈 때 그 메뉴를 다시 먹고 싶다면 기념품 냄비 세트를 구매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도 스페인 빠에야를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유명한 동네 시장이 있는데요. 2층에는 동네 파전 매장이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성된 파전뿐만 아니라 파전에 들어가는 베이스가 되는 반죽에다가 들기름과 참기름을 섞어서 만든 그 집만의 비법 기름들을 함께 넣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가 있잖아요. 그런 소스까지 함께 프라이팬에 올려서 포장해서 판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사간 사람은 전 세계 어디서도 동네 파전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부산 여행길에 동네 파전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슈퍼마켓에서 그 상품을 발견했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제품이 시장에서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상표를 달고 전 세계 슈퍼마켓, 해외 상점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있는 야시장을 가봤는데요. 좁은 골목에는 야시장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빈대떡이 한 판에 5,000원 하더라고요. 부피가 큰 상품은 야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들은 조금씩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한 야시장표 한입 상품 제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삼미구의 시장처럼 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보케리아 시장 또한 예술적인 진열로 눈길을 끄는데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 보니 총 1000년색의 다양한 과일들로 벽면과 천장, 테이블까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과일을 초록색 잎사귀 위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탑처럼 쌓아 놓았는데 저도 과일을 진열해 보았지만 둥근 과일을 탑처럼 쌓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금방 모양이 흐트러지고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바닥 부분은 과일 중에서도 큰 것을 골라서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기도 힘들지만 아침마다 이 일을 반복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일에 혼을 불어넣고 정성을 다하는 순간 고객들이 알아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일 매장 앞에는 절로 고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에 열광하는 것인 거죠. 정성과 감정은 전달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 그 정성에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케리아 시장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시장이라서 소포장 제품들이 단연 인기입니다. 시장을 구경하는 사람들 손에는 과일 도시락이나 주스, 과일 막대 사탕 같은 것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달콤한 걸 먹으면서 걸으면서 쇼핑을 하면 시장 전체의 매출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당류는 사람의 기분을 순식간에 업시키고 쇼핑도 즐겁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한 먹으면서 걸으니 자연스럽게 천천히 걷게 되고 쇼핑 시간이 길어져 시장 전체의 매출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 과일 가게를 배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하나같이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예선인들의 속담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열 자체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통시장도 관광객들에게 그러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창조적인 진열 기법들이 꼭 개발되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중앙시장 또한 정말 독특한 진열이 돋보이는데요. 과일시장을 둘러보는데 꼭지가 보이도록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마토, 다른 복숭아, 과일의 꼭지를 보고 싱싱하지 않은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매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토마토, 복숭아, 레몬 등을 반으로 잘라서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이 가게의 과일이 속까지 얼마나 싱싱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진열로 고객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과일 가게를 지나 생선 가게를 둘러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진열 방법을 사용하는 가게였습니다. 생선을 세워서 진열해 두었는데요. 생선 한 마리를 뒤에 놓고 다른 한 마리를 그 생선에 기대어서 이렇게 세워서 진열했더라고요. 생선이 정말 펄떡펄떡 살아서 곧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평으로 얌전히 진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싱싱해 보였습니다. 처음 전통시장에 갔을 때 많은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직선으로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직선으로 진열하면 싱싱해 보이지 않습니다. 직선은 고요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저는 처음으로 전통시장의 생선 가게에서 각도를 살짝 틀어 고등어를 사선으로 진열했습니다. 그 후 매출이 상승했다는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인분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고 그 다음부터 많은 가게에서 사선으로 생선을 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선 진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많이 설파를 하고 다녔는데요. 그리스의 생선 가게에서는 생선을 세워서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장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이집션 바자르라는 시장인데요. 이집션 바자르는 각 매장마다 독창적인 진열법에 각종 소도구를 활용하고 있어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은 진열을 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슬람 사원 형태를 닮은 매장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해서 지붕을 만들고 그 아래는 정교하고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붕 아래 천장에는 붉은색과 금색으로 장식을 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바로 옆 가게는 그 화려함에 뒤질세라 전통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었는데요. 나이테가 살아있는 오래된 나무로 매장을 만들고 진열장도 장식을 했습니다. 제품을 터키 전통 항아리에 소복히 담아 진열장 위에 올려놓으니 한눈에도 고풍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매장도 있었는데요. 투명한 아크릴로 매대를 만들어 멀리서도 향신료의 색상을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제품을 알리는 POP의 색상은 붉고 노란 향신료와 잘 어울리는 흰색으로 통일했고요. 하지만 심심하지 않게 꽂는 방향을 사선으로 살짝 비틀어서 재미를 더했습니다. 매장마다 각기 다른 컨셉과 디자인을 자랑하며 자신만의 진열로 승부를 걸고 있어서 이런 진열 방법들을 비교하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시장을 둘러봤는데요. 반짝하고 사라지는 시장이 아닌 세월을 이기고 살아남아 사랑받는 전통시장이 우리나라에도 더욱 많이 생겨나길 희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운 일본에 전통과 추억이 깃든 시장이 있다는데요. 도쿄에서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항구 도시 요코하마.
이정표를 따라 골목길로 들어서니 예스러운 멋이 그대로 멈춰라. 드라마 세트장을 옮겨놓은 듯한 로카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요. 점포들이 주는 매력에 빠져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 흐르는 음악을 따라가니 여기는 악기점? 오래전 누군가와 함께했을 통기타부터 전기기타까지 이곳은 중고 악기점으로 기타가 재탄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はいこれギターですか？いやこのウクレレなんですけども 장인의 굳은 살 박인 손에서 로카쿠 시장과 함께했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70년 세월, 변화의 바람 앞에서 전통을 고수한 로카쿠 시장. 지금도 많은 장인들이 각자의 점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승부한다. 빠름이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 느림의 가치가 있는 이곳. 여기는 과연 어떤 가게일까요? この店はどういう店ですか？ここはですね、ムーンキャットといっておしゃれな雑貨屋さんなんですけれど、そこで私こんなのをね作って置かせ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けど、時々こういう風に月に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100% 수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손님이 가져온 사진을 보고 쓱쓱 싹싹 손으로 그린 그림의 분위기를 살려 즉석에서 뚝딱 만들어준다네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로카쿠 시장은 추억의 명소라 불리는 만큼 오랜 명맥을 이어온 상인들이 많은데요. 대대로 전통을 지켜 시장 내 가장 큰 상점으로 거듭난 이불 가게. 편안한 잠자리에 필요한 제품을 구비한 이곳에선 판매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불 파는 데인가 봐요. そうまあ布団も売ってるしこういうのも作ってもいるので 아 글쎄, 여기 사장님은 이불 만드는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あれは、国が認めたお布団を作る技能士の資格の認定証です 이것이 바로 1급 기능사 합격 인증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이불 하나를 꺼내시는 사장님. 가격이 우리 돈으로 무려 1,3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불이 왜 이렇게 비싸죠? 명품 이불은 속부터 다르다. 아이슬란드에서 건너온 오리털로 만들었는데 뭉치지 않고 공기층이 복원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품 탄생의 비결이 또 한 가지 있다는군요. 私は、ここの布団屋で2代目ですけどもうちの息子が今度3代目でこの市場の中で布団屋をやってます 여기는 단골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다는 우산 가게인데요. 손님과 상인이었던 관계가 지금은 매우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よく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そう、この店。ここ通って通って。ああ。これずっとこの辺にお住まいだったんですか？何年ぐらい？ 60年みんな一緒あ、友達がね。あもっともっと昔ね、賑やかでね、今はまあだんだん。お店が変わっちゃったから代が変わるからさ、ね、変わっていっちゃうけど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전통과 인간애가 있는 로카쿠 시장. 그래서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거겠죠. 로카쿠 시장 상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겨운 시장 만들어 가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이 세계 여러 도시의 전통시장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가장 잘 된 성공 모델을 손꼽으라면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바르셀로나에는 39개의 전통시장이 있고요.
그 전통시장에 한 해에 6천만 명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네. 근데 이 활성화 뒤에는 시장 관리원이라는 이런 곳이 있는데 뭐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시장 상인,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서 시장 관리원 측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주고 있어요. 그럼 그걸 수렴을 해서 이 시장 관리원 측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이 전통시장들은 대부분 고객 입장에서 좋은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이 상인들이 행복한 시장이라고 할 만한 데도 혹시 있을까요? 표정이 가장 밝았던 데가 그 남미의 브라질에 있는 중앙시장이었는데요. 예. 브라질 상파울로 중앙시장, 정확히 명칭이 그런데 제가 갔는데 남미 특유의 그런 삼바 음악이 막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이 점원들이 저한테 막 과일을 잘라서 막 먹여요, 그냥. 예. 일단 먹이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음식을 나눠주고 먹이고 테스트를 해보는 일이 되게 즐거워서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먹어보니 제가 안 사고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생전 처음 보는 남미 과일들을 한 통 싸가지고 와가지고 숙소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이 행복해서 그런지 그 시장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고객과 상인 모두가 행복한 시장이 많아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죠. 이랑주 강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산미구의 시장에는 채소 오케스트라가 있다? 네, 어떤 처음 건가요? 들어보셨죠? 네, 오케스트라라면 이 관악기, 또 타악기, 현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걸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네. 무 같은 거를 이렇게 속을 파가지고요. 입구를 이렇게 불면 소리가 나요. 그리고 감자도 깎아가지고 오카리나처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1일밖에 사용할 수 없는 악기들이에요. 당일날 만들어가지고 당일날 하는데 그만큼 우수한 식자재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애기들도 당일날 접수하면 이걸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재미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채소하면 먹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쵸.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서 이 채소 오케스트라 직접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 비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쿠프 시장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분들 계신 건가요? 확실한가요? 확실히 계십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네. 폴란드 크라쿠프라는 지역이 소금강산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그 소금강산을 갔는데 제가 시장이 더 유명한 거예요. 500년 된 시장이 있는데 그 500년 시장 건물도 아름다웠지만 그 건물 밖에 광장에는 정말 이 폴란드 전통 수에 자수를 뜨는 할머니, 60이 넘은 할머니가 있었고요. 목공예를 하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옆에서는 또 뭐 몇십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구슬을 만드는 뭐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그 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 폴란드 전통의 수공예품 그리고 폴란드 전통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사기 위해서 폴란드 전역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인들이 터전을 마련해준 그 시장의 배려가 저는 상당히 돋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볼거리가 참 상당할 것 같습니다. 도시형 장인들이 함께하는 시장, 크라쿠프 시장만의 엄청난 경쟁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품 진열 노하우부터 해외 전통시장 사례들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를 아낌없이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벌써 강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니까 그러게요. 정말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네요. 네, 끝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전 세계의 많은 전통시장을 둘러보면서 그 오랫동안 살아남은 시장에는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을 이어받는 상인들은 또한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매장만의 독특한 진열 방법들을 한번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SNS 다 활동을 하시니까 이게 독특한 진열법 하나로도 전 세계에 소개될 수 있는 창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전 세계에
소문 낼 만한 독특한 진열 방법들을 하나씩 무기로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만의 무기를 마음껏 뽐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더 아름답고 또 가치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해외 전통시장 사례 어떻게 보셨나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구할 수 없는 특별함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도 더 특별한 시장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